원기 104년 11월 셋째 주입니다. 원기 104년 종고사님께서 신령법문을 내려주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뭐였죠? 마음을 잘 씁시다. 마음을 잘 사용하셨죠? 네. 종고사님께서 오늘 법신으로 여기 마산교당에 오셔서 공부길 잡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네, 더 크게 잡았습니다. 우리 효민님이 제일 크게 이야기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일 젊은 분이 답을 했으니 모두가 아마 대답을 크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도품 31장의 근거에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길을 연마해 보면서 함께 공부길 잡았나, 그리고 나는 공부인인가, 그리고 나는 공부심으로 살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마다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까요? 철들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신은보님입니다. 오늘 저기 보광님 어머님도 같이 오셨어요. 저기 뒤에 한번 보셔요. 다 오늘 세 가지가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시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기분이 나신 것 같아요. 철들 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다 합니다. 이게 넌센스 퀴즈죠. 철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또 마음도 가장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들도 철들 때가 있었을 텐데요. 과연 철들 때가 언제였던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갔던 그때가 언제였던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20살 때였습니다. 아마 되돌아보니까 그때 아마 철이 조금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열반하시고 죽음 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나도 과연 죽는 것일까? 그리고 주변 인연들도 언젠가는 떠나실 건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엄불교 교법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진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저의 삶의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또 제가 저를 대하고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조금은 답을 얻었던, 철이 조금 들었던 그런 흐름이 저에게는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갔을 때 20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현들도 철이 들어서 인품에 틀이 잡히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몇 세 때 출가하셨죠? 29세 인생의 생로병사의 흐름을 보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저희 대종사님은 언제 깨달으셨죠? 몇 세 때? 26세. 공자님은 30대에 입지 딱 뜻이 세워지셨다고 그러죠. 대산종호사님께서도 20대 후반에 수도인의 틀이 잡히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흐름을 볼 때 큰 수행자들은 30세 이후에 흐름에 인생의 철이 들고 인품에 틀이 잡힌 이런 흐름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30세가 아니라 몇 세쯤 보면 될까요? 50세. 네, 50세 정도 보면 그때 내가 좀 철이 들었다 싶으면 인생의 큰 틀을 잡은 그 큰 수도인의
그 흐름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저희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다 철이 들으셨죠?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종사님께서는 30이 넘으면 그 사람은 일생인품이 되게 틀 잡히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50대 이후로 다시 환산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에 공부의 바른 길을 세상에 확실하게 내놓으시면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들을 이 공부길을 다 잘 잡아서 모두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모두가 부처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공부의 바른 길, 이 공부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합독하셨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확실한 바른 공부 길이요, 인생길. 마음을 공부하는 바른 길은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공부의 요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길이다. 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 공부의 요도가 뭐라고 그랬죠? 사막팔조. 사막팔조는 마음을 공부하는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른 길은 대종사님께서 인생의 요도라고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이다. 이걸 뭐라고 교법으로 밝혀주셨죠? 사은사요. 사은사요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요도인 사막팔조의 이 공부길과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유의 인생길을 한번 같이 연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거기 가로쳐 있죠? 회고에. 자, 우리가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표준 잡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대산종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부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자, 이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두 자입니다.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표준 잡고 살아라. 이게 바로 공부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죠? 두 자. 공부의 요도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예, 우리 효희님이 또 맞히셨습니다. 사막. 우리가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표준을 잡아야 될 그 공부길이 바로 사막 공부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죠. 그리고 이것을 교육품 5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양성, 견성, 솔성 이 세 가지로, 자, 정신수양은 양성, 사리연구는 견성, 작업취사는 솔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상수행요법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정신수양을 자성의 정, 사리연구는 자성의 해, 작업취사는 자성의 개. 이 사막을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능이 언제 있었죠? 서법주님 14일날 있었습니다. 14일날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사회 탐구 영역에 출제된 4번 문제가 있었어요. 4번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품 5장에 인과한 그런 내용이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자, 문제가 4번입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부 입장에서 옳은 것은, 이게 문제였어요. 근대 한국 사상가는 여기서 지칭은 대종사님이에요. 대종사님이라는 글은 없었는데요.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이렇게 문제는 나왔는데요. 그 보기 문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금방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인데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뭐라 그러느냐 견성이고 이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고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이다. 이 사막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학식과 청명에 관계없이 성불함을 얻으리라. 이게 수능 시험에 보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내용의 근대 한국 사상가가 하는 이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데 답이 뭐냐면요. 1, 2, 3, 4, 5번부터 답이 쭉 나왔는데 답은 1번이에요. 자, 1번 답만 알려드릴게요. 1번 답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능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대종경 교육법 5장 내용이 그대로 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지금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수행이 일상생활과 같이 연결돼야 된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상을 근대 한국 사상가인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라는 이름은 안 밝혔지만 원불교 교리를 그대로 이렇게 밝혀서 지금 수능시험에 나왔어요. 법주님 자녀분 이거 맞췄겠죠? 1번.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깨달음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수능시험에서 이렇게 밝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공부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부법이 저희들에게 대종사님은 뭘로 밝혀주셨습니까? 일상 수행요법으로 밝혀주셨어요. 이 사막 공부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부분 일상수행요법 1, 2, 3점 그리고 이것을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내주셨죠? 사막을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내주셨죠? 상시 응용 주의사항의 1조 공부죠. 1조 공부가 일상에서 사막을 병진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1조가 먼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렇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공부가 바로 이 공부길에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이 사막 공부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법은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사막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법 세자. 우리 교리도에 보면 제일 끝에 뭐죠? 무시성 공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서 사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공부가 무시성 공부다. 이 무시성 공부를 똘똘똘 뭉쳐서 한마디를 표현하면 일신 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막 공부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시성 공부가 구체적으로 내가 일신 공부를 하고 있는다. 정할 때 일신 공부를 하게 되면 동할 때 정의를 그대로 다툴 수 있는 무시성 공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리의 체계의 부분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두셨습니다. 11월 달에 저희 총부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 조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원불교의 핵심이 뭐냐? 실천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불교 정신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 내용은 실천이다. 이 내용의 흐름을 본다면 사막 공부의 전체적인 그 병진 내용에서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견성과
양성과 솔성 부분이 있는데 그 총 핵심 내용은 솔성으로 실천으로 우리 공부가 생활 속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학비를 장만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총부에 이렇게 보냈는데 총부에서 너에게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청소하라고만 하니 지금 부모님께서 학비 준 그런 뜻에 맞느냐라고 지금 청소하고 있는 그 여학생한테, 이게 예비 교무죠. 예비 교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 교무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예비 교무들은 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청소 공부하고 있어요. 청소 공부를 마음을 챙겨서 일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산업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일심으로 어떻게 내가 청소를 잘할 수 있을까? 연말을 해가면서 빠르게 하고 있으면 연구와 취사까지 다 들어가겠는 지금 청소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사막 공부하고 계시죠? 네, 공부길은 지금 사막 공부를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공부길 잡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막 공부를 하고 계시면 공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분 공부인인가 보십시오. 공부인 맞습니까? 사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공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공부길을 잡은 사람은 시일과 장당과 처소에 관계없이 이 사막 공부만 계속 하고 있으면 공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종사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 제자들은 꿈속에 대종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한 번씩 대종사님 꿈에서 뵀습니까? 가끔 뵈시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신 해가 1943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열반하시고 며칠날 열반하셨죠? 6월 1일 날. 그런데 대산종목사님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종법사위가 아니고 그냥 교무였었죠. 김대자 거자.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한 3개월 후에 꿈에 대종사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대거야, 수도인은 공부의 바른 길만 잡아서 그 길로만 적공해야 한다. 자질구레한 속국장난의 재미에 재미를 붙이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 큰 인물이 되려면 오직 공부의 바른 길만 잡아서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진하고 적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꿈속에서 대종사님께서 대고 이름까지 부르면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역력해서 그렇구나.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진적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깊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의문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진적공일까?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하는 게 정진적공일 것 같아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정진적공하고 계시죠? 적공이라는 계속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여요. 무슨 공부에 공을 들입니까? 마음 공부가 바로 사막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공부를 계속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정신적공이다. 근데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 내가 사막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정신적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공부길을 잡은 공부인의 실지 생활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인의 생활을 보시면 바로 공부심으로 살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생활이 되어야 이 공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간에 사막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다시 표현하면 아까 무시선, 지금 여기에서 사막 공부, 다시 표현하면 일상수행요법 1, 2, 3조 자성의 정해의 계를 세우는 그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데, 경계 속에서는 멈추고 알아차리고 또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공부를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정진적공이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네, 억만 번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될 때까지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정진적공이다.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공부심을 챙기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겁고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살고 있을까? 이때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면 될까요? 일단 멈추고 저 자신의 마음과 만나봤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니 분별성과 주착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에 매여 있구나.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잡히는 순간 이제 모든 일이 짜증나고 힘이 드는 제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죠.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일을 할 때 사마그 표준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차분하게, 차서 있게, 착실하게 그냥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그 일에 잡히게 되면 이 마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되죠. 지난달 10월 말쯤 우리 교육에 무슨 행사가 있었죠? 원경문화제가 있었죠. 그 원경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구와 교당 교무들이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고 긴장되고 불편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만 살살 봤어요. 그런데 문화제가 다 끝나고 하루가 지난 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웃음과 여유와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조회를 하는데 한 부교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는 이 일이 옳다 그르다 이거에 딱 본인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도대체 저 교무님은 왜 일을 그르게 할까? 이렇게 하면 옳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만만 자꾸 쌓이고 또 일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살짝만 건들면 금방 터질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2, 3일 그렇게 하다가 본인을 발견했대요. 내가 왜 그러지? 그 마음을 가만히 밝히고 보니 본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 옳다 그러다가 딱 잡혀 있으니까 주변 교무님들 잘못한 것만 눈에 띄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가서 그 마음을 내가
참 마음을 지금 놓치고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온전 생각 취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3일 이후에서 그때 자기 마음이 발견돼서 그때부터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일에 매이게 되고 또 자녀가 이렇게 하면 옳을 텐데 그럴 텐데 이 옳다 그르다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지옥 생활과 불평과 그리고 불편한 이 마음을 그 속에서 고요 생활을 하게 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쉼없이 키워나가야 천지를 움직일 만한 큰 수양력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일심을 키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돈을 모으면 모으는 재미 많이 느끼시죠? 네, 통장이 막 불어나면 너무 기쁘시죠? 그러시죠? 마이너스 되면 어때요, 마음에? 불안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바로 내 마음을 모으고 내 마음에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을 자꾸 일심을 모으면 이게 통장의 비유가 안 되는 이 엄청난 우리 지금 현실적인 통장은 이 생에 딱 지나면 다음 생에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생토록 받을 수 있는 이 보험 통장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에 내 마음 한 마음을 계속 모으고 그게 바로 양성 공부가 되겠죠. 그 모으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부자가 될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는 일심 공부가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심에 다 흩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멈추는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구에 한 3일 전에 교구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를 끝나고 저녁 시간에 한 전화가 왔어요. 교구장님, 왜 저의 말을 잘 경청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들으시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경계죠. 자,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죠? 인사위원들이 인사를 할 때 너무너무 고심을 하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교구장으로 발령날 때 한 스승님이 저한테 경청이라는 단어를 딱 주셨어요. 이거 표준 잡고 살아라 그러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잘 경청하라. 그 순간 그 경청이라는 게 딱 떠올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잘 경청한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떠올랐지만 그때 당시 여기까지 막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올라왔지만 일단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또 딱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비난할 때 마음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하셨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뜻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때요?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마 이제 부모님 경험을 봐. 자녀가 지금 막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건성으로 듣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죠. 내 뜻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제가 마음을 놓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마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멈출 수 있는 힘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공부가 필요한데 이게 아름아름 공부죠. 이제 영국 공부입니다. 이 영국 공부, 아까 옳고 그름에 잡혀 있을 때는 그때가 잘 알아차려지지가 않죠. 저는 요즘 친절함에 대한 알아차림,
누군가 친절하게 될 때 이때 저는 정진적공을 해야 될 아주 공부에 그런 기회인 걸 요즘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순경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속에 알아차려야 될 게 꼭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군가 친절하게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리는 이런 공부를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친절하게 해주면 또 마음이 순경에 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순경과 역경이 있는데요. 정말 역경은 잘 멈추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 힘이 더 생기는데 순경 때는 자기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공부, 이 사막 공부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멈추고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이 사막 공부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사용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늘 총력법회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 주인 교무가 1층에 지금 사진 전시가 잘 되어 있죠? 네. 그 사진 전시를 위해서 우리 주인 교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작은 사진을 우리 교도님들은 냈죠? 근데 밑에는 지금 어때요? 사진이 크게 인화가 됐어요. 서울로 보내서 인화를 해갖고 온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즐겁게 하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 한 장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몇 년도 사진이고 이건 무슨 사진이고 이렇게 사진을 설명을 막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쁘게 일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 교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인공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력법회 이 1층에 사진 전시 준비하는데 이렇게 즐겁게 준비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공 하는 말, 저는 이런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환합을 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와 또 우리 충영 교무 이 자리 안 보이네요. 충영 교무는 또 6층에 지금 사진, 그림, 서예, 사경 노트 뭐 여러 가지 전시품을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이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연말을 하는 거예요. 서예를 이렇게 해놓고 조명을 해놓게 된다면 서예 글이 더 많이 살아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명 등을 지금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